능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선봉장,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지원군 홍선혜입니다. NCS와 관련된 실전 취업 토크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초대 손님 두 분 소개를 해드리죠. 박재경 취업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취업 준비생 서채리 학생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란히 앉았네요. 그러게요. 네,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둘이. 너무 그죠?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요즘에 종강 이제 한창 하고 네. 막 열심히 또 취업 준비 그렇죠. 해야 될 타이밍이죠. 타이밍이죠. 맞죠? 이제 뭐가 제일 힘들어요, 요즘? 안 힘든 게 사실 없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일단 서류가 돼야 뭐라도 하니까 그렇죠. 자소서 쓰는 게 가장 힘드네요. 자기소개서 쓰는 거. 네. 그래서 오늘 서채리 학생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채리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고민일 거예요. 오죽하면은 자소설이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뭘 써야 할지 그것도 고민이고요. 또 어떻게 써야 할지도 참 고민 많이 되실 텐데 오늘 저희와 함께 자기소개서, 특히 NCS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전 자기소개서와 NCS 자기소개서는 좀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진짜인가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진짜 자소설이었죠. 자소설, 예, 예. 소설. 뭔가 어떻게 써야 될지 뜬구름 잡기식이었고요. 뭐 평가하는 사람마다 관념이 달라서 네. 그래서 어느 기업에는 뭐 이런 쪽을 원하는데 뭐 이렇게 좀 다른 것이 많아서 그게 혼란스러웠는데 철저하게 바뀐 부분이 있다면 NCS 기반 자기소개서라고 한다면 네. 이제 직무, 능력 이 핵심 키워드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입을 시키느냐, 본인의 경험을 녹여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장 이제 최근에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쓰고 있는 채리 학생이니까 네. 알고 있었어요? 기존의 자기소개서와 NCS 자기소개서가 좀 달라졌다라는 거. 좀 경험이라든지 활동 위주로 더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는 건 들었지만 이게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도 그렇죠. 막막한. 맞아요. 자기소개서 많이 써보니까 네. 쓰면서 뭐가 제일 어려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활동들이나 음. 이런 거를 가장 핵심적으로 어떻게 잘 전달을 할 것인가가 일단 가장 문제고요. 그거를 다시 돌이켜봤을 때 약간 나라도 안 뽑겠는데 싶은 그런 슬픈 마음. 네. 그래도 그런 반성을 하는군요. 나라도 안 뽑겠다. 해야죠, 이렇게 해야죠. 계속 읽어보면서 그래요. 경험이 사실 있죠. 뭐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겠지만 누구나 다 경험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담아내느냐. 그게 바로 자기소개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자소서 A to Z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봤는데 NCS 자기소개서 무엇인지 어떻게 채워나가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저희가 예시로 가지고 온 자기소개서 바로 옆에 있는 채리 학생의 자기소개서예요. 어때요? 떨려요? 너무 떨리는데요. 어떡하죠? 약간 발가벗겨지는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낱낱이 저희가 오늘 볼 거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럴 줄 몰랐죠. 몰랐죠. 그래도 좋은 기회로 네. 삼고 오늘 아유. 잘 한번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서채리 학생의 자기소개서 그럼 이쯤에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력서 이렇게 나오는데 사진 예쁘네요. 네. 아니라. 네. 서채리 이렇게 나왔고요. 뭐 인적사항 기본적으로 쭉 나왔고 학력사항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타점이 높아요. 네. 경력사항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홍보 영상, 홍보 모델 이게 사실은 가장 좀 포인트인가요? 뭐 그렇게 포인트는 사실은 아닌데 이제 가장 최근에 일단 뭐 경력이라고 할 만한 뭐 그런 사건이어서 가장 최근에 네. 그렇군요. 밑에는 자격증이 나와요. 와, 토익이 980점. 네. 진짜 열심히 했네요. 친해졌습니다. 네. 또 언론사 지원을 하니까 한국어 네. 능력 시험을 봤는데 제가 알기로 이 등급 굉장히 높은 등급이에요. 정말 받기 어려운데 2+ 등급을 또 받았습니다. 네. 공부 진짜 열심히 했군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거는. 겸손까지. 겸손하기까지 그래요. 계속 보죠. 네. 자, 이제 나오네요. 자기소개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방전되지 않은 열정, 에너자이저, 서채리라고 나와요. 그 자기소개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는 어떤 걸 중심으로 썼어요, 채리 학생? 일단 가장 먼저 적는 자기소개란이니까 좀 제가 누군지 전반으로 설명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꿈을 꾸게 됐고 좀 그런 좀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외에서 일상생활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평가받는 사람인지를 그냥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나운서 지망생이니까 그렇죠. 그 중심으로 왜 그런 꿈을 꾸게 됐는지 있고요. 넘어가 볼까요? 자, 능력이 나옵니다. 능력이 나오는데 첫째, 소통에 능합니다. 둘째, 어디서나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 둘째 이렇게 했네요. 어떻게 쓴 네. 거예요? 일단 능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거창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사실 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를 그냥 한번 세 개로 크게 적어봤어요. 그래서 좀 제가 아나운서가 되고 싶으니까 좀 아나운서에 필요한 덕목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세 가지로 좀 간략하게 적어봤습니다. 능력을 세 가지로 나눴고 그 세 가지 안에는 그걸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경험들을 그쵸. 넣었나 봐요.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보죠. 그 다음 단락은요. 장단점입니다. 장단점. 이건 뭘 썼어요? 장단점에서는 좀 제가 잘 들어주고 좀 공감해주고 이런 얘기들 위주로 적었고요. 그리고 또 장점 있으면 단점도 있어야 하니까 단점을 썼는데 단점은 제가 좀 너무 낙천적이고 위기의식이 별로 없는 그런 어찌 보면 장점인데 스스로 판단했을 때 그건 단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발전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걸 단점으로 줬고 좀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발전을 해 나가야 할지 나름대로 포부도 같이 작성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영리하게 적은 맞습니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제가요? 단점인데 얼핏 보면 이게 장점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그런 걸 뽑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조금 후에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보죠. 보람을 느꼈던 경험 단락이네요. 뭘 썼어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학교 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일을 적었는데요. 그 활동을 하면서 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었고 또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뜻깊은 나에게 내가 한 발짝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쭉 성취했던 경험이 이제 있고 뭐 수상 경력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다음 걸 한번 볼까요? 남기고 싶은 말입니다. 아, 저는 자기소개 쓸 때 이거 진짜 어려워했어요. 끝에 네. 꼭 뭘 남기래요. 다 썼는데 위에서 내 생각에는 그죠. 어땠어요? 저도 참 막막했어요. 이게 자소서에도 그렇고 면접에서도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 이 그렇죠. 부분이 맞아요. 가장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뭘 적어야 할지 몰라서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만 사실 이 부분에서 아, 적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얘기를 담는 게 더 효과적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네,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남기고 싶은 말에는 어떤 걸 적어야 좋을지 그 부분도 좀 배워가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아, 서채리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쭉 한번 봤습니다. 자기소개, 대략적인 자기소개가 나왔었고 능력 나왔었고요. 장단점, 보람을 느꼈던 경험, 성취했던 경험, 남기고 싶은 말까지 단락별로 서채리 학생이 작성을 해왔는데 단락으로 나눈 거는 본인 생각이에요. 어때요? 사실 제 생각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데 보통 입사할 때 그 양식이 다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문항이 있죠. 물어보는. 문항들이 있는데 네. 그 문항에서 좀 이렇게 자주 나오거나 아니면은 조금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토픽들을 잡아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보통 정해져 있죠. 컨설턴트니 뭐 지원하는 동기라든지 성격의 장단점, 장단점. 기억에 남는 성취 경험이라든지 경험, 네. 아니면 뭐 입사 후 협업하다가 맞습니다. 뭐 역경, 힘들었던 거죠. 역경을 이겨낸 네. 경험 그렇죠. 정해져 있어요. 사실 네. 이런 것들 미리 좀 생각해보고 적어보면은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무와 경험을 어떻게 매칭을 시킬 건가가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를 풍부하게 갖춰놓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본인이 살아온 20여 년의 그 삶의 경험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직무의 포인트로 이렇게 전맥시킬 만한 것들을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요. 지금 쭉 서채리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봤는데 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정도면은 서류 통과는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고요. 어. 나름대로 전략을 갖고 포인트를 짚어서 작성한 자기소개서인 건 맞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좀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도 눈에 보이고요. 특히 그 좋았던 부분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단락을 구분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문항을 구분해서 이렇게 어필을 해준 것은 눈에 확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좋았다, 공을 많이 들인 것 같다. 일단은 칭찬으로 시작을 하셨지만 어떡하죠? 뭐. 이렇게 칭찬으로 시작하신 네. 이유가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이제 같아요. 낱낱이 또 속속들이 또 고쳐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면서 그렇다면 어떤 고칠 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함께 한번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세하게 이제. 경력 부분, 자격증 부분 넘어가고요. 네. 자, 쭉 경력. 네. 지금 이제 나왔는데, 우리 네. 서채리 학생은 본인이 학교에서 경험한 부분을 경력이라고 이제 구분을 해서 작성해 줘 봤어요. 근데 네.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네. 전체적으로 전체 학교에서 그냥 그 뭐 활동을 한 그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경력보다는 경험에 가까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굳이나 경력, 경험 사실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좀 의문이 드신다면 경력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가를 바라고 우리가 하는 그런 활동들을 경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와 구분 없이 내가 뭔가를 의도적으로 했던 것을 활동했던 것을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 대부분 보게 되면 경험치에 가까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이 더 맞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학생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2014년 3월부터 2015년 3월 동안 1년 동안 진행했던 내용이 인턴이에요. 네. 학교 홍보실에서 인턴을 활동하셨는데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홍보 관련 업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책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방송 쪽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이거를 좀 듣고 싶어요. 방송 크게 보면 방송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인턴 활동을 하면서 좀 뭐 취재를 직접 가고 그 취재한 거를 홈페이지에 기사를 작성을 하고 해요. 그래서 좀 뭔가 기자의 느낌이 사실 좀 들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그럼 좀 구체적으로 어찌되었고 홍보 업무하고 우리 방송 쪽하고는 전혀 뭐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세부 내용을 작성하게 돼 있으니까 본인이 경험했던 내용 중에서 조금 이쪽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줘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게 그런 경우가 또 있거든요. 글자 수가 제한되어 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적다 보면 세부 내용 했는데 자세하게 적으면 물론 좋겠지만 뭐 한 제한이 그렇죠. 되어 있어서 네.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 홍보 책자 제작 참여보다는 거기서 인터뷰를 네. 한 경험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핵심 적으면 포인트만 더 뽑아서 활동 위주로 적어주신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기소개가 나오는데요. 깨끗한 이 자기소개서가 또 어떻게 첨삭이 되었을까요? 네. 이 부분이군요. 네. 왜 고치셨어요? 어린 시절 자기소개서 이렇게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어디서 많이 보던 듯한 어린 시절부터 쭉 내려가는 것이 보통 일대기를 쓰는 과거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그런 이제 자기소개서의 냄새가 납니다. 근데 네. 쭉 가다 보니까 역시 방송 쪽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방송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됐다. 이런 것들을 어필한 것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에너자이저라고 본인을 소개를 했어요. 근데 네. 저는 아까 거슬렸던 부분이 뭐냐면 네. 전체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본인이 녹여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네. 에너자이저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언급이 전혀 안 된 부분은 아니지만 본인이 뒤에서 특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던 것들은 에너자이저에 대한 부분보다는 배려하고 남들에게 양보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네. 에너자이저라고 처음에 서두를 타이틀을 달았었는데 에너자이저에 대한 내용이 너무 적게 사실은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같이 일관성 있게 끌고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특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외향적인 웃음과 성격과 웃음이 많아서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금방 친해지고 먼저 다가가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격을 에너자이저로 본인은 풀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뒷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는 의미로다가 에너자이저가 들어갔으면 오히려 그러네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웃음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모두를 다독인다. 힘든 상황이지만 힘들어하지 않고 이겨낸다. 이게 에너자이저에 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으로 이어붙인다면 오히려 에너자이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이 돼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서채리 학생이 썼던 누구를 만나도 금방 친해지고 다가가는 강점이라는 건 사교성적인 그렇죠. 측면인데 네. 그걸 에너자이저 하면 에너자이저라고.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네. 뭔가 힘들어도 금방 극복해내고 이런 느낌이어서 뒤에 부분에 정말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그럼 제가 에너자이저를 쓴 이유가 이제
그 다 같이 함께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좀 웃음을 잃지 않고 약간 이런 걸 어필을 하려고 에너자이저라고 쓰고 그 뒤에 내용 보면 뭐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뭐 양보와 배려를 해서 끝까지 잘 이끌어 갔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전 나름대로 이제 일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에너자이저라고 썼는데 네. 그러면 이 이름을 바꾸는 게 더 나을까요? 그런 의미라면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서철이 학생의 디테일한 설명을 듣지 못한 글 문맥만 읽고 봤을 때에는 에너자이즈에 대한 느낌이 그렇죠. 그렇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지엽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싶고 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자기소개서의 성장 과정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어린 시절 그래서, 예. 이런 어머니, 그래서, 이런 아버지. 예, 네. 오히려 포커스를 맞춰서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했던 것처럼 네. 나만의 핵심 키워드를 여기에다가 이제 단락 구분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줬었으면 오히려 좋았지 않을까. 뭐 에너자이즈면 에너자이저, 사교성, 뭐 사교성의 뭐 독보적인 존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어갔으면 오히려 예, 일목요연하게 그렇군요. 정리가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친구들이 저를 뭐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의 자기소개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단어 안에 그래서 내 장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네. 근데 그 단어가 주는 좀 식상함이라는 게 있을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것도 잘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그 나만의 핵심 키워드 우리가 저 광고에 문구 나오는 그 카피 뽑아내는 것처럼 나를 아주 함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단어를 좀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자소서를 통해서 면접을 가더라도 그 자소서의 내용을 보고 면접관들이 궁금해서 그것이 질문으로 거꾸로 내가 원하는 질문으로 유도되는 그런 효과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것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능력이었어요. 그래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한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줄바꿈을 일단 하셨고 소통에 능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소통의 핵심 키워드지 않습니까? 지금 네. 서철이 학생이 내세우고 있는 본인만의 세 가지의 네.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임팩트 있게 눈에 확 띄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묻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소통이나 오히려 이게 뭐 음용을 준다거나 이런 강조할 수 있는 부분도 허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언론 쪽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단어 하나 선택을 할 때에도 정확하게 네.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황우여 지금 이제 네, 작성한 지 그 좀 과거에 된 거라. 그 당시에 네, 그렇죠. 그 당시에. 예. 그 여기서 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자기소개서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그렇죠. 시켜야 되는 네. 것이지 한 번 써놓은 걸로 글로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계속적으로 보완하실 필요가 있을 것 일명 같고요. 복붙하면 안 돼요. 네, 부끄럽네요. 그래서 붙여넣기 하면 안 돼요. 그건 누구도 바로 표가 나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보 대사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출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홍보 대사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그 체리 학생이 단어 선택을 할 때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만나뵙기, 뭐 만나뵙기, 띄어쓰기 띄어쓰기나 같은 이런 경우. 부분도 우리가 언론 쪽에 종사를 한다는 사람이라고 네. 한다면 특히 이런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눈치 밖에 살피지 못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거슬렸어요. 눈치만 살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상 대화에서 쓰는 그런 단어의 내용들을 쓰면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젠 그 어떤 사람들 앞에 자신감 있는 태도를 배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네. 한참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꿔봤는데요. 이젠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맥으로 통하지 않았었을까?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네. 해봤어요.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야기가. 지금 예. 몸둘 바를 몰라 하고 있어요. 어떡하죠? 부끄러워요? 저 나가 있을까요? 나와 있으면 안 되죠. 아유, 어떡하지? 들어야죠. 네. 다 들어야죠. 이게 눈동자를 원래 뜨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이요. 자기가 아무리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쓴 글 중에 자기가 그 어떤 함정이나 고쳐야 될 부분들을 잘 찾지는 못해요. 맞아요. 예. 자기 목소리 자기가 들으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네네.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주면서 일부러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가 있었는데 페냐 라는 친구가 것도? 이제 저 친구 샤워를 하러 들어가면 3분도 안 돼서 금방 나온다. 네. 제대로 안 씻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또 오해를 하게 됐는데 네. 이런 내용들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몸의 배임보다는 몸의 몸의 밴. 이런 것들도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네.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부분에서 일목요연하게 드러내는 것들은 참 좋았는데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제가 볼 때는 소통이라고 하면 아나운서를 꿈꾸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능력이겠다. 인정이 됩니다. 근데 자신감과 다양한 관점이 능력치에 가까운 부분일까 어떨까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장점에 더 좀 가깝지 않을까? 네. 성격의 장단점이라든지 네. 뭐 그런 거에 더 가깝지 않을까? 네. 능력이라고 하기엔 저도 아나운서가 좀, 되기 위해서는 네. 이걸 꼭 갖춰야 된다. 이런 부분의 어떤 능력치, 우리가 NCS에서 얘기하는 늘 강조를 하는 능력치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는 너무 지나치게 추상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요. 조금 더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남들한테 보여주고 친구들이나 혹은 뭐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그런 적 있어요? 있죠. 네. 읽어보게 하고 그렇죠. 그 의도는요? 잘 썼는지 봐달라는 거였나요? 그러니까 좀 수정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좀 잘 읽히는가 이런 걸 봐달라고 보여주는데 크게 별로 성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잘 읽히는가 부분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네네. 누가 보더라도 딱 내용 보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네네. 여태까지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줘도 성과가 없었는데 오늘은 좀 제대로 오늘 성과가 그렇죠, 굉장히 있는 것 많이 같죠. 들어오네요. 맞아요. 네. 네. 자, 다음도 한번 보죠. 장단점 나옵니다. 네. 이렇게 쭉 쓴 장단점이 수정이 됐네요. 장단점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본인이 이 사람들한테 배려하고 또 양보를 하고 자기 희생에 동반된 양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지나치게 길어요.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혹시나 이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는 내용을 기술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지금 앞서다 보니까 자꾸 중언부언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강하거든요. 보게 되면 이제 제 장점은 바로 세 개의 귀입니다. 장점이 세 개의 귀? 세 개의 귀라고 이제 좀 더 네. 창의적으로 네, 네. 표현을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의도와는 남들이 달리. 같지 않은 뭐 오히려 저는 제 장점은 세 개의 귀입니다 하고 너무 일반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남들이 갖지 않은 세 개의 귀를 가졌다. 뭐 이런 쪽으로 가면 뭔가라고 하는 호기심이 오히려 자극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이 평범한 문구를 그대로 끌고 간다고 한다면 장점은 세 개의 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풀어 쓰는 것이 오히려 훨씬 좀 나을 것 같고요. 잘 들어준 귀, 의미를 파악하는 귀, 말로 못하는 것까지 알아내려는 그 세심함까지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같은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어요. 굳이 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읽어보는 사람은 의미 파악하는 귀, 잘 들어주는 귀, 말로 못하는 것까지 알아내려고 하는 세심함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들을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길게 다시 한번 설명하지 사실 않아도 저 됐을 것 문장을 같아요. 넣은 이유가 이제 네. 친구들한테 보여줬었어요, 이거를. 네네네. 근데 그때 귀 세 개의 귀가 무슨 말인지 의미를 파악하는 귀랑 말로 하지 못한 걸 알아내는 귀가 뭐가 다른 건지 함축된 의미를 알아내는 귀 아니냐 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그거는요. 중언부언한 사실은 에피소드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의도하는 바가 어떤 것이구나. 대충은 어림짐작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대사 하면서 특히 이제 이게 이처럼 부분이 있어요. 보통 연장자가 이제 감투를 쓰거나 네. 포스터를 만든 경우가 대부분인데 막내이면서도 부회장 타이틀을 본인이 갖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익숙치 않은 단어 같은 게 이제 파악하면서 서로 간 풀게끔 도왔습니다라고 하는 게 풀게끔 이런 단어는 사실은 우리 일상 대화에서 많이 쓰이지는 않죠. 그런가요? 어떤가요? 많이 쓰나요? 어떠신가요? 풀게끔 도왔다. 풀 수 있도록 도왔다. 그건 뭐 그렇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표시를 했던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퀴즈 프로그램에서 정해진 여기서 정해졌다는 건 사전에 누군가를 지목했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거를 좀 언급해 주는 게 좋았을 것 같고 인터뷰이라고 그냥 한글로 쓰셨는데 저걸 그냥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영문자로 표현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친구, 그 친구, 특정인 그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그 기회를 알려버렸던 그 친구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좀 명확하게 문맥을 잡아주는 게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기분 상하지 않게 아까 말씀드렸던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이 그냥 뭉개졌던 거. 그다음에 자 단점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단점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잘 하기도 하지만 낙천적인 성격은 좋은 거죠. 장점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지나친 낙천적인 게 그렇죠. 문제예요. 그죠? 예,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나치게 낙천적인 성격을 언급을 하셨는데 한계 상황까지 제 자신을 밀어붙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선뜻 와닿지 않았어요. 이 얘기인즉슨 제가 그냥 그 문맥에서 파악한 바로는 네. 뭔가 문제 상황이 닥쳐오면 이거를 좀 절치부심하면서 극복해서 내 자기 발전의 어떤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인데 그걸 못한다는 그런 그렇죠.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풀어놓다 보니까 조금 의미 파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최재 학생이 문어체로 좀 어렵게 풀었을 듯한 느낌이 있어요. 예. 조금 더 자소서가 쉽게. 쉽게 접근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짧고 강렬하면서도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게 효율적으로 글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언급해드리고 싶고요. 네네. 역시 기분 상하게 뭐 마찬가지 아까 나왔던 부분이죠.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면 어떨까 싶어요. 한계 상황까지 제 자신을 밀어붙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변화의 발전을 기회 또는 성장의 기회로 만들지 못한다. 네, 그런 단점이 있다. 그렇게 했으면은 명확하게 좋네요. 드러날 수 있겠죠. 좋아요. 네. 좋네요. 그리고 이제 네. 에피소드가 바로 나와요. 힘든 상황 속도 잘 되겠지. 이거 역시 아까 앞에 언급됐던 것처럼 굳이 설명 주지 않아도 뒤에 에피소드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지나치게 낙천적이어서 문제되었던 상황 이게 나오는데 다시 한번 중원부원해줬던 부분이 빼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글자 수를 정해 놓고 쓴 건가요, 체리 학생 아니면 그냥 쭉 쓴 건가요? 쭉 쓰고 나서 글자수에 맞춰서 쳐내기는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쳐낼 부분이 있네요. 그러게요. 일단 읽기가 쉬워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컨설턴트님 좀 잘 읽히고 예. 쉽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중원 부원하다 보면 그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잘 읽어보고 네.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과감하게.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우리 취준생들한테 늘상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신문 기사를 많이 읽어보라고 저는 조언을 하거든요. 그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NC에서 직업기초 능력, 지문이 긴 것들을 빨리 문맥을 파악하는 거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지만 글 쓰는 거에도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신문 기사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대부분 아무리 길어도 그 줄 이상 안 넘어가거든요. 네네. 대부분 한 줄에서 길어봐야 두 줄 정도로 끊어집니다. 짧게 가거든요. 그러면서 시원시원하게 글이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취준생들한테 필요한 자소서에 쓰이는 문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소서를 통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능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문학적인 부분에 맞춰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간결하게 쓴다. 최대한 그걸 머릿속에 두고 글을 쓴다면 자소서를 쓴다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체리 학생도 보면은 지금까지 본 부분만 해도 경험을 예로 든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경험이 없어요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력서 부분에 경험을 쓰는 란도 채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하는 분들도 있고 네네. 경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험은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딱 표현을 드린다면 네. 참깨 털기. 참깨? 예. 참깨 털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참깨를 어떻게 털더라? 참깨가 이렇게 그렇구나. 스트레스를 이제 말려서 거꾸로 세워서 꼬투리가 이제 밑으로 향하게 해서 막대기 같은 걸로 탈탈탈 털면서 털어내거든요. 그러게 아유,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도시 여자들. 네, 잘 모르죠. 이해를 그런가요? 이해가 잘 안 되실 부분이니까요. 네. 근데 어찌되었건 그렇게 하다 보면 참깨 알도 떨어지지만 잎사귀나 기타 불순물도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골라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요리의 재료가 맛깔 스러운 음식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료를 충분하게 많이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의외로 우리 취준생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너무 지나치게 이게 무슨 경험이 되겠어? 이게 뭐 이력서 나의 능력을 어필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사소하게 하찮게 스스로 평가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갖고 있는 중에서 한 개라도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통해서 이 매칭시키는 방법으로 가게 되면 경험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주 다양한 경험들이 우리 특히 청소년기를 거쳐오고 대학생활을 하면서 아주 다이내믹한 생활들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매핑시키는 능력들을 키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을 빨리 많이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짚어드렸던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단점이라고 써놨는데 네. 묘하게 생각하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약천적인 거라는 거. 그래서 제가 어때요? 아까 했죠. 이거는 단점인 게 분명하다고 내 스스로 결론 내릴 수 있게끔 지나치게 낙천적인 지나치게 부분. 낙천적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사람은 낙천적인 성격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서 지나치게 낙천적인 사람이 같이 업무를 하는 코코하는 과정에서 팀워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의외로 많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막 급해서 내 일을 빨리 어떻게 좀 처리를 해서 나한테 넘겨줬으면 좋겠는데 너는 뭐 처같은 평하는 거예요. 자꾸 미루게 되고. 찔리네요.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단점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내가 인식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극복하기 위한 방안까지 같이 나와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체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적절한 그 단점을 찾아낸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분들이 단점 쓰는 것도 진짜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고민하시죠. 정말 단점? 누가 봐도 단점을 자기소개서에 피하라는 거잖아요. 네. 어필할 때 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곤란해들 하시는데 어떨까요? 그거는 이제 어떤 식의 어떤 깊이로 음. 쓰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자, 이를테면 저는 뭐 사람들하고 사귀는 데 있어서 너무 뭐 아주 얼굴을 낯을 가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크리티컬한 부분일 수 있어요. 네네. 특히 저 사람을 뽑아놓게 되면 팀 작업을 하는데 그렇죠. 관계 능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주냐. 과거에 정말 그런 게 있어서 이런 경험을 해갖고 아주 크게 느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런 했고 노력들을 지금 했다. 현재는 그런 부분들을 극복했다. 뭐라고 하든지 극복해 가고 있다라고 하든지 이거를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준다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극복 과정과 그게 현재 오히려 상황.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자기소개서 항목도 계속해서 보죠. 왜 한숨 쉬어요? 아직도 남았나요? 보람을 느꼈던 경험 나오네요. 음. 네. 학교 홍보대사, 홍보실 명예 직원, 네. 홍보실 직원들이 부를 정도로 했던 경험에 대해서 써놨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네. 수업 시간을 피해 홍보실에서 인턴은 물론이고 네.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네. 인턴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인턴 업무를 부여받고 지금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구체적인 홍보 인턴의 업무가 어떤 것이었나를 좀 설명을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있어요. 네. 학내외 행사를 취재하고 보도라고 되어 있어요. 음. 보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방송부의 일인가? 홍보 활동하는 것과 방송국에서 보도 활동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은데 다르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가 기사를 작성을 해서 그걸 게시를 해요, 홈페이지에. 네. 이런 학교 뉴스 홈페이지에 이제 뉴스를 게재를 하는데 뭐 어떤 용어가 적절해질까요? 보도라고 하는 거니까 취재를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네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스케치하고 취재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보도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명확하게 그러면 오해 소지가 없도록 홈페이지에 탑재를 했다거나 뭐 이런 쪽의 내용을 정확하게 언급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나을 법해요. 보나마나 만에 하나 서류 전형이 통과가 됐어요. 네. 면접을 보러 가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보도는 아닌데요. 아. 이러이러한 일인데요라고 한다면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자의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이거 방송 경험으로 묶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용어는 정확하게 해주는 게 네.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학업과 병행도 많이 바빠 문맥이 잘 안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어서 학업과 홍보대사 활동을 병행하다 보니 그렇죠. 좀 더 그렇죠. 친절하게 설명을. 그렇죠. 그리고 물론이고가 한 문장에 네네네. 계속 그래서 이제 나오는 물론이고 것도 물론이고를 세상에나. 해놨었습니다. 몰랐어요. 이런 것들 네. 잘 보여요. 그래요. 본인은 잘 안 본인은 보여요. 모릅니다. 이거는 본인은 잘 발견 못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너무 참 꼼꼼하게 신기하죠. 잡았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잡아주셔야 네. 됩니다. 아이, 그럼요, 꼼꼼하게. 네, 신기해요. 왜 내가 쓴 글인데 잘 안 보일까요? 그러게요. 맞아요. 우리 체리 학생이 이거 써놓고 몇 번 정도 수정 보완을 하셨나요? 들이댔나요, 제가? 좀 여러 번 했던 것도 있고 사실 한 번 정도 그냥 쑥 다시 보고 뭐 됐네 약간 이런 것도 부끄러워할 있고. 필요 없어요. 우리 다 겪어봤고 아유, 어떡하지? 이해해요. 근데 이제 저 전제를 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지면 만질수록 더 아름답게 갈고 네. 닦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내용도 좀 상황이 조금씩 변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오늘 읽어보는 건 내일 읽어보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읽어보고 음미해보고 그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수정 보완하는 것들을 게을리하시면 않을 것 같아요. 네. 날마다 하시는 거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날마다. 꼭 한 번씩 그래야군요. 해보시면 그게 머릿속에 이제 대충 들어가 있어요. 아까 네. 제가 방송 전에 한번 여쭤봤더니 머릿속에 다 암기돼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제가 정성을 들였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는데 면접에서 자기소개 내용이나
답변 내용을 굳이 머릿속에 암기하려고 전날 막 머리 써서 그렇죠. 암기하지 않아도 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든지 유연하게 답변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라도 해보시는 게 이렇게 좋을 것 빨개요. 같아요. 왜 이렇게 빨개요? 하면서 놀랐는데 음. 빨가네요. 여기는 많이 고쳐야 되나 봐요. 컨설턴트님. 이 내용이 이제 길게 써 있지만 음.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홍보실 명예 직원이라고 했을 네. 정도로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홍보 활동을 좀 열심히 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언급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사실 이 내용이 결국에 뭐냐 하면 시험 기간에 다들 바빠서 취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꺼려해.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그거를 나는 도맡아서 처리했다는 내용이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럼 근데 저렇게 그 짧게 내용을 너무 줄여줄 지나치게 복잡하게 이렇게 써 네. 놨어요. 그 길게 팀원들에게 양보했고 광고 모델로 뭐 하게 했거나 그걸 한마디로 딱 압축해 보면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 공부하기 바빠서 모두 꺼려하는 행사 취재를 더 맡았고 누구나 선호하는 광고 TV와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도 나의 그쵸. 노력을 인정해서 정작 정말 중요한 부분은 거꾸로 나한테 양보를 해줬다. 이런 쪽으로 이제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그 내용이 길게 이렇게 갈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아까우면 활용하시는데 조금 분량을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컨설턴트님, 네. 이런 어떤 경험 중에서도 네. 인간관계 경험이라든지 네, 이런 걸 물어보는 문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협업을 하면서 네네네. 갈등을 겪었던 네. 경험이라든지 혹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적다 보면은 내 경험인데 글로 너무 길어지다 보면 굉장히 구차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읽는 사람한테는 나는 겪었으니까 이게 네.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 그렇죠, 그렇죠. 그려지고 마음까지도 네, 네. 내 마음이었으니까 네, 네. 이해가 되지만 음. 읽는 사람들한테 이게 전해질 수 있을까? 뭐 이 정도 경험이야, 이 정도 갈등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너무 긴 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예. 지나치게 네. 상세하게 길면은 어. 뭔가 좀 임팩트 있는 결론이 그렇죠.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긴 거에 비하면 너무 뒤에서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빈약하다. 네네. 그러면 사실은 오히려 거꾸로 마이너스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길게 하는 것보다 용어에 임팩트 있는 용어를 조금 더 고민하고 해서 선택을 하시는 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친절하게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도 물론 해야 되지만, 되지만, 예. 지나치게 길어지는 길어지는 건 것보다는, 굉장히 안 네.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임팩트 있는 네. 단어를 단어 좀 선택. 잘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게 알겠습니다.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자, 다음도 한번 보죠. 뭐 성취했던 경험인데 사실은 아까 부분하고 네. 이 부분이 지금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경험치, 능력치를 어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제일 사실은 우리 이 자소서를 평가하시는 분이 본다면 이 부분에 사실은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 서철이라고 하는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논문상을 받았던 이제 경험인데, 무슨 논문상. 네, 이채로워요, 그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채롭긴 한데. 혼자 논문도 찾아보고 네네. 관련된 방송도 찾아볼 정도로 여기서 우리 네. 체리 학생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거 같아요. 네네. 학부생들이 논문 발표를 준비하고 하는 것은 익숙치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죠? 대학원생도 아니고. 근데 그걸 일단 했다. 그거를 시도했던 자체에 좀 방점을 찍은 것 같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학부생이다 보니까 뭐 어떤 논리의 추론, 연구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추측을 하고 뭔가 결론을 좀 미리 예측해 봤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내가 예측했던 그런 추론대로 결론이 도출이 안 됐어요. 네. 그게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보게 되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요. 앞부분은 뭐 좀 잘 나왔습니다. 근데 뒷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속 금세 추슬러서 실험 방법을 수정해서 진행했는데 이게 조금 더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자, 이거 그냥 보게 되면 우리가 프로젝트 수업을 했다거나 뭔가 공모전을 한다거나 할 때 우리가 흔히 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 그렇죠. 꼭 누군가가 다치거나 꼭 누군가가 협조하지 않거나 팀워크를 저해하거나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이 돼요. 네네. 그걸 어떻게 극복했느냐가 사실 핵심 포인트인데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이 내가 전지전능한 능력을 발휘해서 제가 다 다 해서 너무, 내가 뭐 다 하다 보니까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게 무난하게 됐다. 해결이 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천편일률적인 네. 자소서의 맞아요. 흐름이거든요. 네네. 똑같이 가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좋은 소재를 끄집어냈는데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실마리를 찾았던 거, 이게 조금 더 언급이 돼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앞부분에서 혼자 논문도 찾아보고 관련된 방송도 찾아볼 정도로 그 주제에 대한 제 관심은 높았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관심이 높았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담백하게. 그러니까 예, 논문도 찾아보고 방송도 찾아보고 그렇게 했다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정 설명을 좀 줄이고 네. 좀 더 임팩트 있고 간결하게 하고 그렇죠. 핵심 포인트에 그렇죠. 조금 포인트에 더 좀 더 강조점을 집중을 두자는 해서 거다.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네. 좀 굳이 사족을 붙인다면 믿을 수 없지만은 극적인 효과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선택이었나요? 스스로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네.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거였죠. 학부생으로서 믿을 수 없지만 우수 논문상이라는 과분한 상을 그래서 받았습니다. 학부생으로 믿을 수 없지만보다는 학부생으로서 예? 어, 요거를 한번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믿을 수 없지만은 굳이 안 붙여도 돼요. 학부생이 이렇게 그럼요. 논문 네, 뭐. 발표대회에 나갔고 특히 그냥 논문만 작성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갖고 발표대회에 그렇죠. 나가서 입상을 했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누가 일이거든요. 봐도 그렇습니다. 대단하니까.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네. 굳이 그렇게 자기적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좀 뭔가 방송과 관련된 네. 그런 경험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거를 뭔가 좀 더 방송적으로 엮을 필요가 뭔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도 하나의 그냥 경험으로 좋은 괜찮을까요? 질문이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논문 작성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 비중을 보게 되면 이쪽에 많은 포커스가 가 있고 부가적으로 이거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나운서라고 하는 직무의 특성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발표대회에 나가서 잘 발표를 해서 입상을 했다는 것 자체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혹시 단계별로 쓰는 구조랄까요? 네, 뭐 네. 순서랄까요?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컨설턴트님?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취준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네. 급한 마음에 일단 자기소개서 그렇죠. 회사에서 정해준 그 양식을 바로 들이댑니다. 그래서 타이핑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풀어가겠다고 하는 스토리의 구조를 명확하게 얼개를 먼저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도 직무, 두 번째도 직무. 그 직무에 대한 생각을 늘 머릿속에 주면 안 돼요. 이거 이제 하나의 뼈대와 같은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소재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참깨 털기가 여기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들을 20년 동안 경험했던 것 중에 의미 있는 것들을 다 낱낱이 단어 중심으로 털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게 참깨 털기를 백지를 한 장 네네. 갖다 놓고요. 그냥 단어 중심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거, 사건을 단어 중심으로 쭉쭉 기술하는 겁니다. 단어 중심으로 중심으로. 기술한다는 게 뭐예요? 이를테면 네. 누구하고 되게 다퉜던 일, 네. 논문 발표, 아.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의 쭉 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기억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려고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다른 기억을 못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툭툭툭 던져내는 것처럼 너무 기억 속에 있는 깊이 것들을 일단 들어가지 들어가지 말고. 말고 그래서 그냥 툭툭툭 단어 중심으로 털어낸 다음에 그거에다가 이거는 도움이 될 것 같아. 내가 직무 경험으로 녹여낼 만할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별도로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한 줄로 이때는 누구누구랑 무슨 일 이렇게 조금 더 갈래를 쳐가다가 구체적으로 이게 정말 도움이 되겠다. 선택이 되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기술을 하는 포인트로 가면 그러면 정말 자기가 봐도 신이시여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녹여낼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좀 뿌듯한 그런 자소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깨를 진짜 무진장 털어봐야 털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뼈대 구조를 잘 만들어 세우고 그다음에 잘 붙여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계속해서 서채리 학생의 자기소개서 볼까요? 자,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나왔네요. 그렇죠? 남기고 싶은 말인데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첨삭을 해주셨을까요? 예.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네. 이제 먼저 제가 좀 질문을 한번 네네. 우리 네. 질문 학생한테 하고 싶어요. 첫 번째 단락부터 나오게 되는 이 부분 가능합니다. 세 번째 줄까지의 내용이 어떤 의도로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재 4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고요. 네. 네. 졸업까지 5학점이 남았고요. 네. 취업이 되면 4학년 2학기 때는 학교에서 학점 인정제를 통해서 바로 졸업이 가능하고요. 2017년 1월부터 입사가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중간에 휴학을 했다거나
군대를 갔다 왔다거나 이러이러한 변수가 있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누구나 일반적인 어떤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서 굳이 이거를 남기고 싶은 말에다가 오, 남긴 이유가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저도. 저도 제가 저걸 왜 적었을까요, 대체? 그냥 그러니까 입사를 하게 되면 그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지장 없는 없다. 스케줄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보통 싶었어요. 이제 졸업 예정자, 아니, 그러니까 음. 졸업생들을 많이 뽑으니까 저는 이제 음. 재학생 입장에서 지원을 할 때 음. 사실 저도 그렇게 막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을 하는데 이걸 좀 강조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해는 돼요, 마음이. 마음 이해가 됩니다만은 뭔가 메우고 싶었던 거예요. 공간을 그냥 남겨두기가 뭐해서 메우고 싶다는 건 이해가 되나 너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뜬금없고 굳이 안 써도 뭐 네. 다 알 건데 소름 너무 끼치네요. 친절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린 시절부터 아나운서를 꿈꿔왔던 건 아까 자기소개 앞부분에서 이미 다 충분히 언급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만족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아까 제가 몇 번 강조를 했던 것처럼 우리 서철이 학생의 글을 쓰는 하나의 투 말로 하면 무슨 쪼라고 그러죠. 네. 그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좀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만족스럽기까지 만족스러웠습니다. 했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네네.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나운서를 왜 좋아하는가 요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꿈을 우리 회사 내 가고자 하는 그 기관 방송국 지원하는 이쪽하고 네. 조금 연결을 좀 시켜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거슬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귀사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귀사. 귀사라고 했네요. 그 네. 시작을 귀사에서 할 수 있다면 네. 이건 특정한 어떤 회사가 안 정해져서 그렇게 쓴 거죠? 그쵸. 일단 한번 써보는 용으로 그렇습니까? 한번 써봤으니까. 근데 이제 인식을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취준생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해줘요. 귀사라고 하는 건 너무 좀 떨어져 보인다. 너무 귀사라고 하는 건 사실 높임말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높임말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좀 낯설고 멀어 보이는 느낌. 근데 이거를 차라리 그 회사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우리 회사 이렇게 좀 가주면 오히려 정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야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귀사라는 내용들은 저는 제가 인사 담당한 시절부터 별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좀 멀어 보이고요. 멀어 보이고 딱딱해 그렇죠. 보이고 너무 왠지, 사무적인 느낌. 네, 우리 회사 아니고 다 네. 복사해서 그렇죠. 복사 붙여넣기. 네, 했을 것 같은 네. 느낌이라서. 근데 의외로 그래요. 뭐 이렇게 회사 이름을 적어놓게 되면 복사해서 붙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딱 그게 들어오거든요. M사로 가야 되는 게 K사로 와서 뭐 임사 담당자는 그것부터 눈에 어떡해. 확 띄어요. 네.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인 것처럼 좀 멀어 보이는 느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나중에 디테일하게 자소서를 다시 쓰실 때에도 좀 고려해서 쓰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체리 학생이 남기고 싶은 말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 뭐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방금 생각이 난 건데 네. 그러면 뭐 보통 이제 가고 싶은 기업이나 뭐 네. 그쪽에 원하는 인재상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비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좀 남기고 싶은 말에 나는 이렇게 부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예 처음에 자기 소개를 할 때부터 좀 그런 걸 언급을 하는 게 좋은 건지. 남기고 싶은 말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남기고 싶은 말에 별도로 이 공간을 두지 않아요. 특히 자소서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강하게 어필해야 될 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해진 공간 내에서 어필하는 게 좋아요. 근데 서철이 학생은 남기고 싶은 말이라고 본인이 남겨놨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NCS 기반 자소서를 보게 되면 남기고 싶은 말이라고 별도의 부전 항목을 두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남겨놨다가 여기서 써야 되겠다. 그러실 필요는 굳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면접에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 꼭 라고 했을 때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는 아껴놨다가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쫙 날릴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나 자소서에 굳이 그거를 하나를 한 꼭지를 남겨놔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다.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자소서를 보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아요. 네. 할애할 수가 없어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수많은 네, 자소서를 네, 봐야 네.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남기고 싶은 말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는 정해진 공간 내에서 다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네. 그런 것들이고 굳이 여기서 공간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꼭 밝혀주셔야 될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전인데 회사의 비전을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는 없어요. 나만의 비전. 당신네 비전이 이러하고 회사에서 이러이러이러 하고 있는데 나는 당신네 회사 입사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개인의 포부를 당차게 밝히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제 학생이 해놓은 걸 보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천편일률적이에요. 누구나 갔으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어떤 사람 심지어 그렇습니다.
회사에 뼈를 묻겠다. 아,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거는 너무 뻔한 얘기거든요. 쓰지 않는만 못해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콕 집어서 나는 이 우리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 내가 추구하는 방송의 철학, 비전 그게 뭐 그분들이 보셨을 때는 너무 뭐 동떨어졌다 하더라도 나만의 어떤 진솔한 그 각오나 포부를 밝혀주시는 것이 본인을 좀 지금까지 이미지를 조금 더 강구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전체적으로 서채리 학생의 자기소개서, 이력서부터 자소서까지 네. 쭉 살펴보고 첨언, 첨삭을 좀 들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뭐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여기에 더 들어갔으면 하는 게 있다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본인이 활동했던 여러 가지 중에서 그 본인이 언급했던 것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일 눈에 들어오는 능력치다,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통 능력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강조점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 어머니가 그 해서 가족이 이제 방송 쪽이니까 그거 이외에 어떤 특별한 어떤 나만의 방송 아나운서가 되고자 하는 의지,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언급이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내가 좀 경험하고 아나운서 쪽에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나만의 노력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부합시키는 것들을 언급해줬다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어땠어요, 오늘? 하다 보니까. 갈 길이 참 많이 남았네요. 갈 길은 많이 남았죠. 더 가야죠, 네, 그렇죠? 한참을 더 가야겠는데요. 도움이 좀 된 것 같아요? 많이 됐어요. 음.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학교에 이제 그 취업 지원센터 이런 데서도 이렇게 몇 번씩 자소서를 보여드려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뭐 이 정도면 됐다. 뭐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뭐 이 정도면 뭐 되겠지 했는데 아니었어요. 뭐가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본인한테는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 직무를 그러니까 이 직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 어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 능력 말고 내가 또 뭘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좀 고찰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혹시 오히려 네. 선배시니까 더 해주시고 싶은 제가-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글쎄요, 취업 자소서 느낌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나운서 지망이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인간적인 매력으로 또 어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방송 능력이야 배우면 늘 그렇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보다도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매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지금 너무 뭐 논문 수상이라든지 홍보 모델 홍보 활동이라든지 조금은 재미없는 네네. 그렇죠. 제가 느끼기에는 네. 약간은 좀 의외의 매력을 보여줄 필요가 그렇죠. 있지 않을까. 한두 맞습니다. 개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니까요. 아껴두고 좀 생각을 있는 부분이 해보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네. 언급해줬던 본인의 그 양보하고 뭐 배려하고 희생하는 그런 부분에다가 네. 인간적인 그 매력이 조금 드러났는데 그 부분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외의 반전, 매력 포인트를 하나 첨가를 한다면 그게 활용 전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사람이 반전의 매력을 맞습니다. 보여줄 때 정말 확 끌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또 한 포인트를 네. 찾아보면 어떨까. 전 역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원포인트 네. 레슨이었습니다. 그래요. 자기소개서를 항상 이야기를 할 때요. 인사 담당자를 이제 하셨었으니까 네네. 컨설턴트님. 전 진짜 그게 궁금한 게 뭐 이거는 취준생이라면 누구나 다 계속 궁금해하는 사항인 그렇죠. 것 같아요. 이거 과연 다 읽나? 그렇죠. 그거는 제가 어. 뭐 딱히 천편일률적으로 이렇다. 네. 뭐 그렇게 전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 경험으로 본다면 저는 자소서를 다 읽었습니다. 꼼꼼히. 꼼꼼히 다 읽었습니다. 읽으셨군요. 읽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줄어요. 아, 학교에서 인문계통의 교수님들이 답안지 평가하실 때 보면 8절지 쫙 놓고 대각선을 한번 읽으시면 채점이 바로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내용에 관련된 단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단어가 임팩트 있는 단어를 취사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시선을 끌거든요. 근데 그런 밋밋한 단어가 그냥 쭉 흘러내려가면 그냥 보고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공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임팩트 있는 단어가 쫙쫙 눈에 띄면 시선이 머물게 되죠.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읽는 인사 담당자가 당연히 네, 많으시고 당연합니다.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고 또 포인트를 읽어내는 능력을 충분히 갖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소서 양식을 어. 바꾸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 구체적인 포인트를 써라 두루뭉술하게 쓰지 말고 그래서 항목을 나눠놓은 거거든요. 근데 취준생들은 그걸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야
읽으니까 그렇죠? 네네. 임팩트 있는 단어 네. 같은 것들. 그래서 시인성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는 뭐 가외의 부분인데 시인성. 눈에 딱 시인성. 시인성. 눈에 딱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단락 구분하는 거라든지 음영 처리해서 강조할 부분 강조해 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테크닉이거든요. 그렇군요. NCS 우리가 항목들을 오늘 체리 학생이 이제 써온 항목들 중심으로 네네. 봤는데 그 밖에도 어떤 항목들 많이 나옵니까? 우리 취준생들한테 그 경험, 4년 전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제 대입 전형을 볼 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정시 모집에 이제 수시. 응하는 거 있고 네, 수시가 있는데 그렇죠. 수시 같은 경우가 대부분 보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아주 아주 이채로운 게 뭐냐면 그 4년 전에 그 대입 수시 전형 자기소개서를 썼던 내용의 항목과 네. 지금 요새 NCS 기반으로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거의 흡사해요. 아, 그래요? 네. 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네네. 그 대입 자소서에 보게 되면 3년 동안 특별히 뭐 열정을 다해서 공부했던 과목이 있느냐, 뭐 어떤 동기로서 이런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되겠느냐, 특별하게 남들과 다른 네. 그런 것들을 묻는 게 있는데 우리 이제 요새 자소서에 보게 되면 지원 분야에 대한 특별한 자기만의 직무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경험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묻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유사한 개념이에요. 이미 그거를 잘 써서 학교에 합격해갖고 지금 취업 준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과거의 것들은 너무 잊어버렸더라고요. 그 익숙했던 경험치를 다시 한번 살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4년 전에 자소서 이미 다 보관이 돼 있을 겁니다. 없앤 사람 별로 없을 네. 거예요. 그거 한번 떠올려서 보고 아 이때는 이랬었지. 그때는 3년치잖아요. 그렇죠. 3년치에서 뽑아내는 것이 참 어렵죠. 근데 지금은 그 전에 지금 이 순간부터 거꾸로 되돌아갔을 때의 그 경험, 20여 년치의 경험을 녹여내는 거기 때문에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직무와 경험을 매핑시킨다. 항상 이 생각을 빼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뻔하지 않게, 뻔하지 않게. 천편일률적이지 않게 네. 그게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NCS 자기소개서 서채리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또 바탕으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요약을 좀 해주시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깨털기 잘 하시면 좋겠어요. 재료가 많아야 좋은 요리가 되고 좋은 깨털기. 글이 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경험치와 직무 능력을 잘 매핑하는 것들 네.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 써놓고 잡벅해서 그냥 계속 복사해서 붙이기 하지 말고요. 날마다 내 자소서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겠다. 이런 자세로 늘 보완하고 다듬고 첨가할 수 있다면 분명히 합격의 가능성은 멀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잡벅이라는 단어를 쓰셨을 때 옆에서 크게 웃던데 아유, 왜요? 굉장히 공감돼요? 뜨끔해서 그랬어요. 네. 오늘 어땠어요? 오늘 이렇게 또 많이 털리고 또 이렇게 열심히 보완을 해서 하반기에는 꼭 좋은 결과가 그래요, 있기를. 정말. 네. 오늘 좀 많이 쑥스러웠을 텐데 그래도 옆에서 배우려는 자세로 네. 일단 너무 그게 좋았고 진짜 오늘을 계기로 해서 또 결과가 좋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맞아요. 어려운 결심을 했고 진짜 본인의 그 치부를 사실은 들이낸 부분인데 흑역사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인데. 마음의 상처는 안 받았으면 아이, 좋겠어요. 그럼요. 전반적으로 다 잘 된 기술된 건데 꼬집어야 되니까 네.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것을 좀 아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약하네요. 수습을 뒤늦게 해주십니다. 수습이 안 되고 네. 있어요. 네. 자, 오늘 NCS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경 컨설턴트님, 서채리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능력 중심 사회를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